나라가 어렵습니다. 단기 침체를 알리는 정보 등이 곳곳에서 펴지고 있습니다. 이 세월 참사, 무궁화호 탈 수 없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위기마저 제역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정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방향키를 제대로 뭉켜쥐고 미래를 향한 돛을 과감히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센 맞바람을 견디는 것을 넘어 전진하도록 만드는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취임 후 8일 만에 추진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인수위 단계부터 경제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고 전국에 파송된 잠재력과 자원의 싹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는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안전, 청년과 지방소멸, 그리고 복지 등 전국이 겪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소처럼 무직하게 한 발 한 발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9조 8,579억 원입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표방하고 예산을 축소하고 있지만 우리 도 예산은 전년 대비 7,574억 원, 8.3%가 늘었습니다. 건전 재정의 진정한 의미는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올바르게 쓰는 데 있다는 판단 안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 우리 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경제와 민생은 전북 도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확대에 8,31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예정된 25개 기업의 3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1,500개 이상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넓고 오래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창업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및 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창업자들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군산 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가동의 첫 단추인 블록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해상 물류비를 지원하고 인건비 안정적 지급과 근무 환경의 개선으로 숙련 노동자의 복귀와 안착을 돕겠습니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42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친환경 상용차와 친환경 선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이끌겠습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과 수소산업과 바이오 에너지 산업,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 차별화된 미래 산업의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0.4%에서 0.8%로 확대하고 지난 추경에 편성한 2,500억 원의 경영자금 융자 지원에 이어서 131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이자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과할 정도로 꼼꼼하고 과감한 예산을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도로와 하천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재해 예방 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76%를 증액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난 관리를 위한 물자 비축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예산을 확대해서 전북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셋째,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2,000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수당 대상자는 3,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북형 2배 접근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청년들에게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농업부와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해서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먼저 농산품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도 전북의 위상을 구호에서 현실로 바꿔내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해서 농촌을 청년들의 일터로 바꾸겠습니다. 농촌 유학학생들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도 신규 조성해서 농촌을 도시인의 새로운 산토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인의 큰 공을 얻었던 면세유와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북형 노인 결핵 이동 검진 사업과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무료 장로식당과 아동급식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치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지역 농가와 학교 급식의 연계 강화, 급식 단가 인상도 실현하겠습니다. 부모급여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패키지로 지원해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문학예술인미관, 도립국악원, 세계 서해 비엔날레 관, 국악 전용 공연장 등 도민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지방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확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예산과 정책은 현장과 실용에서 출발합니다. 도정의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다루는 제1의 원칙은 철저한 실용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의 도예산에는 이러한 철학과 비전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73개의 사업, 총 1614억 원 규모 예산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품을 쓰면서 발굴했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하고 전북을 위하는 실용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 지방 정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 끝에 민선 8기 첫 번째 도예산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 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라는 간절하고 절박 소설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선거 과제에서 약속한 공약 이행, 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전북,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정, 이런 점에 가장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편성 분야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제 민생 활성화에 1조 48억 원, 또 재해 재난 대비 SOC 사업 확대, 도민 안전 강화 예산으로 8,768억 원, 또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 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업무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253건을 우리 도청의 팀장님들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에 73개 사업에 대해서 1614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이 도청의 팀장님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가 유승훈 기자님. 유수원 유승훈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구조는 쉽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현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지금 예산안이 올해 대비 7,754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세상을 마련하게 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예산 구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 위주의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건전 재정의 진정한 의미는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정 운영의 제1원칙은 경제, 민생, 제일주의다. 또 도민 안전, 또 청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또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과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80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재정 기조와는 좀 더 다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안이 좀 더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의 이 재정 건전성을 제가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아주 최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재정이 건전한데, 이 말을 한편으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예산을 추소지향적으로 운영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축적된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또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 또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래의 활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와는 좀 더 다른 그런 재정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고민일보 권순재 기자님. 네, 오늘 회장 잘 들었고요. 우선 그 예산을 지금 의회 제출해서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될 텐데, 현재 의회와의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이 상생협력 관계를 앞으로 나갈 것이 있는 건 네, 아마 고의회하고 최근에 긴장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께서도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걱정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라북도를 더욱 건설적으로 만들기 위한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제가 취임 후 8일 만에 추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원안 통과를 해주신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도민을 위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에 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도에서도 집행부도 더욱더 진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무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건전한 비판들이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채찍질이 되어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역할과 임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더 열심히 일하고 소통에 집중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많은 부분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대부분의 또 남기시죠? 네. 최근에 농업인단체에서 농민들 재난지원금 관련된 일도 있었잖아요. 지금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사용을 도입이 지금 네, 저희가 농민뿐만 아니라 농민들께서 사실은 쌀값이나 또 자재비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또 도의 다른 영역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위주로 그런 업종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농민들께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제 농민들의 또 어려움을 또 해결하는 방법들이 저희가 별도의 지금 공익수단이라든가 또 농민수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